진짜 작년 10월부터 한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과연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토라인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법정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의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언론 보도된 거는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사실 우병우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들 꽃보직 논란이 하나 있었죠. 운전병. 그렇죠. 예, 코너링이 좋아서. 네, 코너링 그 요철 잘 넘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래서 온 국민을 한번 웃겨줬던. 예.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뽑은 거냐 이제 그 경찰 담당 이제 그 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대답이 왔대요 처음에. 아니 근데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입원 기록도 많은데 뭐가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는데 그대로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근데 본인이 생각이 그건 명백히 특혜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 우병우석의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해서 이제 감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 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병우석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왜 그래? 이 둘이 친하거든요. 옛날에 연성 기수도 하나 차고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디죠? 경주지청에서 지청. 또 같이 90년도인가 같이 근무도 했고. 92년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이석수는 공안 쪽이고. 그렇죠. 우병우는 뭐 길은 특수 달랐죠.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가 보니까 우병우석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오. 갑자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지나면 우리가 다 이게 잘 마무리해서 별로 문제도 안 될 건데 이걸 왜 구태여 감찰을 하느냐라고 전화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하고 약간 외압이라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어제 쏟아냈죠. 그래서 근데요.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거기다 그 얘기도 있네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4번째 섰는데 그 생략이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 영장 다 기각시켰다. 뭐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숙명이란 받아들이겠다 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말보다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답 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정답.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낫지. 이걸 헤쳐나가겠다.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자체가 사실 보는 국민들 하여금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그 팔짱 낀 모습이 또 상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이렇게 눈빛 뭐 레이저 눈빛 쏘긴 했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들을 했어요. 그냥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논평을 할 수 없는 그 원론적인. 근데 지금 저 얘기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제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있고 약간의 짜증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너희 약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너희들 할 때 하고 싶으면 해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전병헌 전속 영장 기각되고 김관진 그다음 임관빈 네. 그 두 사람 다 구속 적분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어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기류가 좀 바뀌니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좀 강한 톤의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앞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에서 한 번 더 붙이면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있잖아요. 아,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주민 변호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 감찰했다고 합시다. 전화해서 형님 뭐 합니까?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까지 하면 왜 합니까? 이거는까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한국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 전화 정도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적수 감사가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거기서 전화로 형님 하고 항의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화한 죄가 아니라 그건 가십거리고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한 그 부분인 건데 예. 지금 추명호 전국장 그다음에 누구죠? 최윤수 이 차장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병호 전 수석을 소환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호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혐의를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그렇죠.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건데 예. 실제로는 두고 봐야죠. 추명호가 큰 그런데 것 같아요. 예. 세 분이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 평가가 제일 가슴에 오고 찰져요. 같은 진영이니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쪽을. 이유는 그거군요. 예. 약간 눈물도 보이면서 약간 아니 근데 약간 우병우 할 울컥하면서 때는 이렇게. 우병우 할 때는 예. 약간 또 레이저 사이 약간 나도 머리 좀 한 머리 하는데 경쟁심도 좀 있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이 기회 하나 보내버리자 우리 진영에서 대학교 동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동문 선배들이에요. 다. 오. 그리고 잘 이게- 이해하죠. 그냥. 이 기회 보내버리면 우병우가 공천자 갈 자리 내가 가지 않을까? 똑똑해서 찰지구나가 아니라 그렇죠. 진영이 비슷해서. 칭찬하면 일단 긴장해야 돼. 칭찬하면 긴장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병우석이 오늘 뭐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면서 들어갔지만 일단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최윤수 2차장이 검찰에서 좀 많은 걸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윤수 2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추명호 국장이 이제 국정원장 거치지 않고 우병우석에 직보하고 그 이제 뭐 사실 국정을 통해서 이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최윤수 2차장이 나 직보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네,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석에게 직보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기만 했지 관여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쟤는 유죄다. 저 둘이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고 별다른 토를 단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민족성인데.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있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 최윤수 2차장도 영장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살 길을 찾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우병우석한테는 굉장히 또 불리한 진술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속죄한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속죄한 카드, 속죄한 카드. 근데 빡빡했습니다. 좀 조금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 재판 받고 나오는 도중에 그 직후에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 휴대폰 예, 같은 거. 그건 약간의 쇼맨십 같아요. 검찰에. 지금 당장 그 휴대폰 압수한다 해가지고 얻을 증거는 사실 적어 보이거든요. 작년 11월에도 깡통이었잖아요. 그때도 깡통이었는데 지금 지금 그 이후에 좀 긴장을 풀고 이젠 좀 우병우를 그래서 어떻게 지금. 봅니까? 우병우 저기 김태현 변호사 선배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칭찬이죠? 다만 이제 들어오네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윤수하고 이제 추명호의 어떤 진술 부분이에요. 그거를 갖고 지금 불렀을 생각이 들고 불법 사찰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인데 글쎄요.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좀 어려워요.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빨리 끝나면 오히려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요. 늦게 끝나면 우병우한테 유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법원도 이제는 그 기각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그거는 뭐 좀 별개로 영장은 가야죠. 별개로 가는 문제인데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그 죄의 크기보다 혐의를 받고 혐의의 크기보다 사실 약간 괘씸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 있어요. 감정을 그렇죠. 아주 그냥 제대로 그럼요.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레이저 안 쓰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어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구죠? 저 검찰에 있는 주요 간부 하나가 뭐 김모 차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병우 전 수석 및 그 변호인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었다. 그게 이제 혹시 검찰 수사 뭐 해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감찰 들어가겠다고 뭐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앞서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봉도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긴장을 풀어놓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아마
그 검찰 만약에 간부랑 전화 통화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상황 있죠. 바뀌죠.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그런 법원에다 얘기를 볼 수 메시지를 있는 거죠. 확실하게 줄 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싶고 예. 물론 그거 보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약간 뭐 검찰에서 좀 쇼잉의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여주기식? 아마 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보면 그 검찰 현직 그 간부와 예.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병우석이요. TV를 보면서 네. 특이한 게 차량 압수수색하는 거 못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죠. 차량? 뭐 이동 왜 경로나 했어요, 이런 이거는? 이동 경로나 이런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쇼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상한 그거밖에 이상. 없을 것 이런 같은데. 걸 거예요. 내비게이션 네. 이런 거 추적해갖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도 뭐 그래도 뭐 이런 건질거리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병우석 표정이요 그 당시에 별로 놀라질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셨죠? 뭐 이렇게. 평상시부터 다 디펜스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휴 이제 뭐 이걸 하든 말든 뭐 그래 해봐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면 사정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럼 많이 바뀌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표정. 뭐 네, 내성이죠. 내성이 됐어요. 진짜 작년 10월부터 한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거의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털에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무너진 순간 저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요. 봉선님 잘 알겠지만 무너져보지 않았잖아요. 계속 조사받으면. 맞습니다. 아유 그냥 차라리 징역 가고 말지 이런 툭 놓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 근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거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놓고 할 사람은 아니고 아까 뭐 이거 숙명에다 헤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봐도 해봐. 아 이게 예. 흑수저 출신이어서 예. 멘틀이 좋아요. 네,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그래서 좋아요. 아마 끝까지 투쟁을 할 것 같고 법정 투쟁을. 근데 저는 그 차량 압수수색은 이건 좀 상상력인데 아마 검찰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를 더 쓴다면 차 안에. 그거 어떻게 두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압수수색을 하지 그 보이는 데서 그 그게 보이는 그런 이상하잖아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언론의 대프레스용이라는 건 제가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나는 이해가 어쨌든 안 실질적인 효과는 거둬야지 뭐 그거 하려고 뭐 프레스용으로만 그렇죠. 하긴 하겠어요. 아니, 뭔가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서 대포폰 같은 게 그렇죠. 차에 나올 하나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병우 전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화 차에서 이동하면서 할 때 차에 있는 전화 꺼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 만약에 저도 비밀스럽게 전화를 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 저도 차에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가능성인 그 거죠. 대부분의 그 약간 부정한 행위를 하는 남편들이 차 안에 핸드폰을 뒀다가 걸렸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이세요? 경험이요? 왜 부정한 행위를 해요? 왜 부정한 행위를 그렇게 해요? 말씀하시길래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 아니, 뭐, 이런 걸로 많이 걸리고. 아 이렇게 경험에 물어보는 게 그 임 누구죠? 아 최동호 혼외자. 네. 그거 보도할 때 눈빛과 비슷하네. 아 그렇습니까? 우병우 선배, 우병우 선배. 네, 오늘은 우병우 선배로 가네요. 우병우 같은 학교요? 그렇죠. 같잖아요. 거기다 아, 이석수, 법대도? 우병우 뭐 다. 네, 예. 법대고. 법대고. 예. 직속 후배. 직속 후배죠. 아. 윤석열 검사장. 좋은 사람 말고 나쁜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김기춘 실장. 진경준. 그렇죠. 네. 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 변호사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은 영장 비율로 청구하진 해도 돼. 몇 프로? 저는 5대5. 5대5.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는 6대4로 또 기각될 것 같아요. 아 기각. 전 6대4로 발부요. 요번에 영장 요번에 저기 영장 지금 쓰는 게 9대를 써요. 9대1요. 9대1로 요번에 발부 못 시키면 예. 검찰 진짜 체면 말이 아닙니다. 아 뭐냐 또 완전히 빠지는 거죠. 요번에는 저는 요번에 조사 끝나고 바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영장 이제 청구를. 6대4를 기각 네. 말씀드렸냐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하는 그 라인들을 보면 예. 굉장히 언론 플레이 잘해요. 제가 예.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필요하죠. 뭐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수사 사항이라 그러다 살짝 흘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압수수색을 딱 해가지고 그건 다 언론에 딱 이제 대포폰 발견 뭐 이런 게 근데 나왔어야 그 되는데.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슬쩍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나 못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추명호 국장과 최윤수 2차장 이쪽의 증언이 좀 강력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언, 진술 증거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잖아요. 일단 증거 인멸의 흔적은 김모 차장 검사와 증거 인멸의 흔적은 나오잖아요. 근데 법원에 강력한 메시지가 안 될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우병우 수석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왜 우병우 수석만 구속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 무조건 구속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도 사실 6대4라 그랬던 건 사실 박지훈 변호사도 5대5 미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대1입니다. 9대1. 그러니까 처음에 던질 때 6대4라고 한 거는 예. 박지훈 변호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박지훈 정도로 변호사의 예측은 늘 틀렸어요. 항상 틀려요. 반대로 많이 가요. 제가 또 그럼 제가 올려볼까요? 7대3으로? 7대3 기각? 근데 그래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추명호와 최윤수와의 커요. 연관관계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추명호는 사실은 원래 기각이 됐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왔거든요. 네. 많이 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하. 추명호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최윤수도- 최윤수도 네. 마찬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추명호 다 불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조직의 이런 충성도 이런 게 높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속죄양 어차피 그 사람은 누구를 하나 버리고 그렇죠. 가는 까지 하나 던지고 국정원 쪽이잖아요. 네. 결국 검찰 쪽까지 살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굳이 말하면 추명호 입장에서는 카드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국정원 쪽이니까 검찰 사람들 지금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TF 네. 다 잡혀 들어간 게 추명호 진술이 큰 거거든요. 아마 우병우까지 얘기했지 않을까 보내고, 우병우 생각이 보내고. 다 보낼 것 자기 같습니다. 원장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뭐. 속죄양. 추명호 일이 된 김에 다 벌어야죠. 맞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답 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정답.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낫지. 이걸 헤쳐나가겠다.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자체가 사실 보는 국민들 하여금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그 팔짱 낀 모습이 또 상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이렇게 눈빛 뭐 레이저 예. 눈빛 쏘긴 했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들을 했어요. 예. 그냥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논평을 할 수 없는 그 원론적인. 근데 지금 저 얘기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고 제 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있고 약간의 짜증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야 약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아하. 너희들 할 때 하고 싶으면 해봐. 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네.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 그렇죠. 뭐 길은 달랐죠. 예. 어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제가 보니까 우병우 수석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어. 갑자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지나면 우리가 다 이게 잘 마무리해서 별로 문제도 안 될 건데 이걸 왜 구태여 감찰을 하느냐라고 전화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하고 약간 외압이라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어제 쏟아냈죠. 그래서 근데요.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거기다 그 이게 얘기도 있네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네 번째 섰는데 그 생략이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 영장 다 기각시켰다. 뭐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숙명이란 받아들이겠다 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말보다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맞. 좀 하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상황을 안 좋게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전병헌 전속 영장 기각되고 예. 김관진 그다음 임관빈. 예. 네. 그 두 분 다 두 사람 다 구속 적분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어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기류가 좀 바뀌니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좀 강한 톤의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거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에서 한 번 더 붙이면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있잖아요. 예.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주민 변호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 감찰했다고 합시다. 전화해서 형님 뭐 합니까?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까지 하면 왜 합니까? 예, 이거 그 경찰 담당 이제 그 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대답이 왔대요 처음에. 예. 아니 근데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입원 기록도 많은데 뭐가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근데 본인이 생각에 그건 명백히 특혜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해서 이제 감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 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병우 수석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왜 그래?
둘이 친하거든요. 옛날에 연성 기수도 하나 차고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디죠? 경주지청에서 지청. 또 같이 90년도인가 같이 근무도 했고. 예. 92년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이석수는 공안 쪽이고. 진짜 작년 10월부터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거의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토라인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법정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의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언론 보도된 거는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사실 우병우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들 꽃보직 논란이 하나 있었죠. 운전병. 그렇죠. 예, 코너링이 좋아서. 네, 코너링 그 요철 잘 넘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래서 온 국민을 한번 웃겨줬던. 예.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뽑은 거냐 이제